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규래입니다. 오늘은 배상명령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형사와 민사는 별개라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쉽게 설명드리자면 형사 절차는 가해자에 대해 범죄 사실을 다투서 국가 형벌권을 실현하는 처벌 절차죠. 그래서 어떠한 범죄의 피해를 입어가지고 내가 그 피해를 배상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사 절차를 진행해서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범죄 피해를 입어서 해당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데 또 민사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면 비용과 시간이 2배로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억울하고 번거로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민사재판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부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번거로움을 간소화하고자 만들어진 게 배상명령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재판에서 1심 또는 2심의 공판 절차에서 해당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경우 직접적인 물적 손해나 재산상 손해, 위자료에 대해서 함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죄가 인정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재산 피해를 민사 절차의 도움 없이 청구를 승인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승인하는 겁니다. 이러한 배상명령 신청에는 요건이 있습니다. 크게 2가지로 첫째는 대상 범죄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범죄에 대해서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 범죄가 몇 가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과 2항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강간 및 추행죄, 절도 및 강도, 사기 및 공갈, 그리고 횡령 및 배임, 그리고 손괴, 통매음, 카찰죄, 그리고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및 강요행위 등 정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거침입의 경우라면은 만약 유죄 판결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자가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앞서 열거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별도의 형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또 가능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 금액의 합치가 이루어졌으나 가해자의 사정에 의해서 바로 합의금을 줄 수 없다. 이런 경우에 따라서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2번째 중요한 요건은 시기입니다. 언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배상명령 신청은 쉽게 설명드리자면 법원에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검찰 과정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 종결 시 전까지 가능합니다. 가끔 3심,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재판 진행 중인데 가능할까요? 라고 물으시는데요. 3심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1심 또는 2심의 재판 과정 중일 때만 가능하다를 꼭 숙지하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범죄 사건에 속하고 1심이나 2심 재판 중인데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배상명령 신청서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그 서식에 맞게 잘 작성을 하셔서 해당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그 법원 해당 재판부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등기 우편은 물론 해당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그 양식에 맞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셔도 되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가 간략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3항에 자세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호로 피고 사건의 번호, 사건명, 사건이 계속된 법원, 그리고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그리고 배상 청구 금액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첨부 자료로 나의 손해를 입증할 만한 그런 증거가 있다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수만큼 더한 부본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피고인이 1명이면은 2장을 제출하셔야 되고요. 2명이면은 3장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게 부본을 제출을 해줘야 돼요. 이러한 배상명령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 재판부가 무조건 인정해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각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 첫 번째로 배상명령 신청이 적법하지 않다라는 경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당 범죄가 아니라거나 1, 2심,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라 그런 경우죠. 두 번째로 배상명령 신청이 이유가 없는 경우인데요.
이거는 뭐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세 번째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타당하지 않은 경우로는 배상명령 신청을 인정함으로써 공판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라든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데 피해 금액이 특정되기 어려운 경우, 그 경우는 배상명령 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배상명령을 신청을 하고 허가가 되었을 때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 판결문이 나오겠죠. 그것은 집행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강제력이 있는 민사 판결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민사소송을 열심히 해가지고 판결문을 받으면 그 금액에 대한 강제 집행이 가능해져.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 금액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또는 그 행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그 소송을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배상명령 신청이 인용이 돼서 배상명령 내용이 있는 그 판결문을 받는다면은 따로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점은 사실 형사재판은 재판기일 통지서를 우리 피해자에게 별도로 보내주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피해자가 그 사건이 이제 공판을 넘어가게 되면은 재판이 열리는지 아닌지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속 찾아보고 물어보고 수시로 사건 검색을 해보는 수밖에 없는데, 내가 만약에 배상명령 신청을 접수한 경우라면 배상명령 신청인에게는 기일을 통지해 줘야 하기 때문에 내 피해자가 기일 통지서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일 통지서를 받는다 해가지고 너 반드시 출석해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일을 알 수 있다는 거, 나가고 싶으면 나가도 무방하다는 거, 그리고 때때로 판사들에 따라서는 호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호명을 하지 않는 분도 계시는데요. 참석하셨다면은 배상명령 신청인 참석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손을 들고 참석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출석을 안 하는 경우지만 할 말이 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손을 드시고 어느 사건 배상명령 신청인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라고 간략하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절대 길게는 안 됩니다. 재판이 길어지면 이래저래 재판이 밀리기 때문에 재판장님께서 발언 시간을 길게 주지는 않는다는 거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형사재판에서 민사소송을 별도로 번거롭게 하지 않아도 되는 배상명령 신청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배상명령 신청 제도가 가능한 사건을 진행 중이다라고 하시면 한 번쯤은 알아두셨다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